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수입니다. 자, 오늘은 유치한의 경희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라는 다소 낯선 작품들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모의고사 보니까요, 전부 낯설고 처음 보는 시들이 이제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추세는 예, 낯설고 익숙치 않은 작품들과 형태로 출제되니까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유치원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이 경이라는 말은요, 놀라울 만큼 신기하고 진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의 신변, 나의 그 주변, 신상에 있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벌써 영탄법이 나왔죠?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가 핵심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유치원은 우리 깃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움, 1월, 생명의 서, 아주 바위, 막 이런 시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이겠죠.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네요. 시적 상황이 지금 뭡니까? 지금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좀 걱정과 근심이 되겠죠. 그를 기다려, 아이를 기다려 저녁 한 길로 나가보니, 한 길이라는 거 우리 행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적 배경이 바로 여기고요.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을 이제 한 길이라고 해요. 화자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걱정스러워서 마중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계기가 이제 오는데요. 뒤를 보시면 이제 왜 이것에서 깨달음의 계기인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삶에 시련이 있더라도 항상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보얀 초생딸, 그냥 초생딸이 아니라 보얀, 그렇죠?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꿈과 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현실이 아닌 것 같아라는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환상적이다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요. 비껴 있다, 비스듬히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뽀얀 초생딸이 거리 끝에, 한길 끝에 비스듬히 지금 비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호야는 이제 시적 허용이고요. 선명하지 않고 아주 희끄무레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기능을 좀 합니다. 초생딸이고요. 이 시적 대상인 초생딸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색채적 이미지가 좀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 뽀얀 초생딸은 말이죠. 이 거리 끝 저녁 한 길로 나간 시적 화자가 보게 된 시적 대상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또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죠? 동일시된 거는 아닙니다.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달빛의 은은함과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뽀얀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행을 보실까요? 느릅나무 그늘 새로 사이로 화환이, 시적 허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불 밝힌 우리 집 영머리. 자, 우리 집이 나왔죠. 영머리라는 것은요, 이영머리 또는 용머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게 집이나 새 따위로 엮은 이형의 양쪽 가장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머리, 용머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머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용머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집, 우리 집에 있는 뭡니까? 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장이. 아셨죠? 예. 그래서 북두성자. 북두성자라는 것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보국은 손잡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북두칠성 국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 손잡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마치 신비롭게, 역시 시적 허용이죠. 신비로운, 아주 신기하고 묘하게 표대처럼, 우리 유치원의 시어 중에 표대가 깃발에서도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께서 이 표대란 말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표대라는 것은 표주, 편말이라고도 하는데요. 목표로 삼아 세우는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있다. 이 지켜있다는 걸로 봐서 수호신 역할, 그죠?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두성자가. 근데 이 북두성자는 우리 집을 보호해주는 존재다라는 말을, 우리 지켜란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북두성자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장면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하늘에는 이제 하늘의 달이 아직 초승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두칠성의 그 자루 부분이 마치 신비로운 표대처럼 달을 대신해서 지붕 위를 지금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환하면 별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은은하고 뽀얘야만 별이 빛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요, 인간의 운명,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두칠성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치 지켜보기라도 하듯이 인간의 머리 위에서
있는 모습을 지금 떠올린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때로는 하나의 병, 죄송합니다. 하나의 병, 호흡기 관련 질병이라고 합니다. 좀 낯선 용어인데 질병 이름이라고 합니다. 누웠어요. 그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괴롭다, 실연기죠, 실연기. 또는 구참, 가난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그러니까 살림이 몹시 너무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돌연, 역시 시적 허용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도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루어지는 너무나 의고는 예스러운 단란한, 그죠? 즐겁고 화목한 가족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돌연이란 말은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제 도란이라고 합니다. 또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음성 상징어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돌연 이루어지는 너무나 예스러운 단란한 그것을 먼 천상에선, 자, 천상이라는 것은 하늘 위를 얘기하는 건데 밤마다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 뭐가? 북두 성자가, 그렇죠? 천상은 이제 가족을 보호하는 북두칠성이 있는 그런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지금 형상화된 겁니다. 인간의 수유는 이제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어떤 일을 꾸려 나가는 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나라는 말과 이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그렇죠? 찰나의 인간 삶의 행위에도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주의 무궁함,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무궁함, 영원히 끝이 없는, 그렇죠? 이렇듯 맑게 인연이 되어 있으니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자연과 인간이 인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실 때는요,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끝없는 우주가 대비되어 있어요. 그 존재들의 관계가 이렇게 순수하게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맑게라는 말은 바로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이 되어 있는 이 우주의 무궁함을 대비하면서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는 거죠. 존재, 그렇죠? 인간과 우주. 또 세 번째, 수유하다고 표현된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무궁하다고 표현된 끝이 없는 이 우주가 인연이 되어 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대비되는 짝을 좀 드러냈고요. 시적 대상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어집니다. 네 번째, 영겁을 살아가는 천체. 그러니까 영겁이라는 건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체에 비하면 인생은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짧은 삶과 우주의 영원함을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신비와 경이, 바로 이제 제목에서 어떻습니까? 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제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야, 이 시적 대상이 나온 거고 도노법을 쓰였습니다. 어서 돌아와 손목을 잡고, 그렇죠? 북두성자가 지켜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청유형 어미를 썼는데요.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화자와 가족이 함께 회개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 소재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참고를 보실 텐데 시적 화자는 일반적으로 1인칭에 해당됩니다.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청자로 설정되기도 하고 또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현대시고요. 제재는 일상의 경이로움이고 주제, 인간의 삶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삶을 성찰한 겁니다. 1947년에 발표됐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생명의 서에 수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교훈적, 성찰적, 의지적, 사색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표현상 특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수명을 관장하는 이 북두실성을 보고 그것의 영원함을 화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삶이 힘든 데다가 뭔가를 영위하고 꾸려나가기엔 짧은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 인생을 살려는 의지를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한 시어가 반복되면서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는데요. 북두성자를 반복하죠. 우리 집을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 자연의 영원함은 서로 어때요? 인연이 같습니다. 서로 인연과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상대가 있음으로써 자신도 의미를 갖고 빛나게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나오는 경의가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의가 내주에 있는 것을 알고 어때요? 신변에 있는 거죠. 주변에. 시적하자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소 낯선 작품이지만 아주 심층적인 내용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경희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